경고. 지금 당장 이 방법을 모르고 밤에 잠들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새벽 2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저는 갑자기 아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다리 종아리가 마치 누군가 꽉 잡고 비틀고 있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가끔 쥐가 나서 고생 많았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초 응급처치법을 알면 앞으로는 다리에 쥐가 나도 전혀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비법까지 공개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방법을 모르고 잘못 대처하면 근육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정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다리에 쥐가 나는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쥐가 난다, 운동 부족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먼저 쥐가 나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근육이 갑자기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마치 돌덩어리가 된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바로 근육 경련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평소에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이 신호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계속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흔한 원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있는데 이게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요.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골프를 치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땀으로 전해질이 빠져나가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꽉 끼는 옷을 입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면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경련이 일어납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은 혈관 탄력이 떨어져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장시간 버스나 비행기를 탈 때 다리에 쥐가 잘 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신경 압박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쥐가 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응급처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큰일 나는 게 있어요. 평소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같은 다른 병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이상 쥐가 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도 쥐가 나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같은 활동을 해도 근육에 부담이 더 많이 가서 쥐가 날 확률이 높아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잘못된 대처법.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잘못 대처하면 근육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첫 번째 절대 금지 행동, 무작정 주무르거나 때리는 것입니다. 쥐가 나면 본능적으로 손으로 주무르거나 심지어 주먹으로 때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경련이 일어난 근육은 이미 극도로 수축된 상태라서 여기에 추가로 압력을 가하면 근육 섬유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너무 아프다고 세게 주무르다가 근육 출혈이 생긴 경우가 있었어요. 며칠 동안 다리가 퍼렇게 멍들고 더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금지 행동, 갑자기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움직이면 풀릴 것 같아서 하면서 억지로 일어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쥐가 난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중을 싣고 걸으면 넘어질 수 있고 근육 손상도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금지 행동, 뜨거운 찜질을 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급성 경련 상태에서는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핫팩이나 뜨거운 수건을 바로 올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 금지 행동, 진통제를 먹는 것입니다. 쥐가 나자마자 바로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진통제를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게다가 진통제가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쥐는 보통 몇 분 안에 저절로 풀리거든요. 다섯 번째, 가장 위험한 행동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곧 풀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경련이 오래 지속되면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근육 세포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특히 밤에 자다가 쥐가 나면 잠 깰까 봐 하라고 참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방법이 바로 당신의 다리를 살려줍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즉시 대처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쥐가 풀린 후에도 며칠 동안 근육이 뻐근하거나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면 재발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기적의 3초 응급처치법.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딱 3초 만에 통증을 풀 수 있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에게 알려드린 검증된 방법이에요. 종아리 쥐 3초 해결법. 가장 흔한 종아리 쥐부터 말씀드릴게요. 1초 동안 쥐가 난 다리를 쭉 펴세요. 무릎을 절대 구부리면 안 돼요. 2초 동안 발끝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기세요. 마치 발가락으로 정강이를 건드리려는 것처럼요. 3초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깊게 숨을 쉬세요. 이게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설명드릴게요. 종아리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때는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예요. 이때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경련이 멈추게 됩니다. 허벅지 앞쪽 쥐 났을 때 3초 해결법. 1초 동안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세요. 2초 동안 쥐가 난 다리를 뒤로 구부려서 발목을 손으로 잡으세요. 3초 동안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면서 허벅지 앞쪽을 늘려주세요. 허벅지 뒤쪽 쥐 났을 때 3초 해결법. 1초 동안 바닥에 앉아서 쥐가 난 다리를 앞으로 뻗으세요. 2초 동안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발끝을 손으로 잡으세요. 3초 동안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세요. 발가락 쥐 났을 때 3초 해결법. 1초 동안 손으로 쥐가 난 발가락을 잡으세요. 2초 동안 발가락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펴주세요. 3초 동안 발목을 위아래로 살짝 움직여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놓치면 큰일 납니다. 첫째,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3초라고 해서 막 세게 당기면 안 돼요.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세요. 둘째, 통증이 있어도 참고해주세요. 처음에는 더 아플 수 있지만 이게 정상이에요.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셋째, 한 번에 안 풀리면 2번, 3번 반복하세요. 하지만 5분 이상 지속되면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셔야 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60대 박씨 아버님이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났대요. 너무 아파서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평소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당겼더니 정말 3초 만에 쥐가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특급 비법이 있어요. 만약 혼자서 스트레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건이나 타월을 이용하세요. 발에 수건을 걸고 양손으로 수건 끝을 잡아당기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특히 밤에 침대에서 쥐가 났을 때 이 방법이 정말 유용합니다. 또 다른 응급 상황에서는 벽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벽에서 한 발 정도 떨어져 서서 손으로 벽을 짚고 쥐가 난 다리를 뒤로 빼면서 종아리를 늘려주는 거예요. 쥐가 다시 나지 않게 하는 완벽 예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응급처치를 잘해도 자꾸 쥐가 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분과 전해질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된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물의 양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계속 수분을 잃어버리거든요. 특히 입으로 숨 쉬시는 분들은 더 많이 마르죠. 그리고 운동하기 30분 전에도 물을 마시고 운동 중간중간에도 조금씩 마셔주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핵심이에요. 전해질 보충도 중요한데 바나나나 키위 같은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드시고 견과류로 마그네슘을 보충해주세요. 특히 아몬드나 호두를 하루에 10개 정도 드시면 좋아요. 다음으론 혈액순환 개선법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발목을 돌려주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또 하나의 비법은 다리 올리기인데요. 잠들기 전에 벽에 다리를 올리고 10분 정도 누워있으면 다리로 몰린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순환이 좋아져요.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되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올라가세요.
세 번째로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건 발가락 굽히기예요. 바닥에 타월을 깔고 발가락으로 타월을 잡아 구기는 운동을 하루에 20번씩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려면 까치발 들기를 추천해요. 벽을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인데 하루에 30회씩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잠을 자는 자세도 중요해요. 올바른 수면 잠잘 때 자세도 중요해요.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우고 주무시면 다리 근육의 긴장이 풀려요. 특히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불이 너무 무겁거나 꽉 끼는 잠옷도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잠들기 전 스트레칭 루틴. 매일 잠들기 전 5분만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종아리 스트레칭 벽에 손을 대고 한 발을 뒤로 빼서 30초간 유지.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벽을 잡고 발목을 뒤로 당겨 30초간 유지.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의자에 발을 올리고 상체를 숙여 30초간 유지. 중요, 영양 관리입니다.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다음 영양소를 꼭 챙기세요. 마그네슘으로는 견과류, 녹색 채소, 통곡물. 칼륨으로는 바나나, 감자, 시금치. 칼슘으로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 비타민 D는 햇볕 쬐기, 등 푸른 생선. 놓치면 큰일 나는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신 날에는 쥐가 날 확률이 높아져요. 알코올이 탈수를 일으키거든요. 새로운 신발이나 하이힐을 오래 신었을 때도 위험해요.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다리가 차가워져도 쥐가 날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영양 부족으로 쥐가 자주 나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부분의 다리 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결되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 상황들. 첫째, 쥐가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풀리지 않고 계속 아프다면 근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둘째, 쥐와 함께 다리가 퍼렇게 변하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셋째,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픈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들. 일주일에 3번 이상 쥐가 나는 경우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 같은 다른 병이 원인일 수 있어요. 쥐가 난 후에 며칠 동안 계속 아프거나 붓는 경우 근육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와 함께 저림이나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 신경 압박이 원인일 수 있어요. 갑자기 쥐가 나는 빈도가 늘어난 경우, 특히 이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자주 나기 시작했다면 꼭 검사 받아보세요.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할까요? 혈액 검사로 전해질 수치, 당뇨, 신장 기능, 갑상선 기능을 확인합니다. 근전도 검사로 근육과 신경의 이상 여부를 알아봅니다. 혈관 초음파로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해요. MRI나 CT로 척추나 관절 문제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져요. 전해질 부족이면 보충제를 처방받고 혈액순환 장애면 혈액순환 개선제를 쓸 수도 있어요. 신경 압박이 원인이면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평소에 복용하는 약물도 영향이 있나요? 네, 있어요. 이뇨제,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중에서 쥐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아보세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다리에 쥐가 나는 건 대부분 큰 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밤에 자다가 쥐가 나면 숙면을 방해받아서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3초 응급처치법과 예방법을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고요. 혹시 쥐가 자주 나거나 이상한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리해드릴게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다리에 쥐 났을 때 3초 응급처치법 총정리. 종아리 쥐는 다리를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깊게 숨쉬기. 허벅지 앞쪽 쥐 벽을 잡고 발목을 뒤로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기기. 허벅지 뒤쪽 쥐는 앉아서 다리 뻗고 상체를 숙이고 발끝 당기기. 발가락 쥐는 발가락 잡고
반대로 펴주고 발목 움직이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주무르거나 때리기.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 뜨거운 찜질하기. 진통제 먹기. 참고 기다리기. 매일 실천할 예방법. 조금씩 자주, 하루 8잔 이상 물 마시기. 1시간마다 발목 돌리기.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 바나나, 견과류 등 전해질 보충. 다리 올리고 10분 휴식.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5분 이상 쥐가 안 풀릴 때. 다리 색깔이 변하거나 감각이 없을 때. 일주일에 3번 이상 쥐가 날 때. 숨차고 가슴 아픈 증상이 함께 날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적용해보세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은 근육량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쥐가 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평소 예방이 더욱 중요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지금 당장 물 1컵 마시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알람을 1시간마다 맞춰서 물 마시는 시간을 만드세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5분 동안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종아리, 허벅지 앞뒤로 쭉쭉 늘려주시고요. 오늘 밤부터는 잠들기 전에 다리를 벽에 올리고 10분 동안 누워 계세요. 이것만 해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져요.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이 방법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자녀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밤에 갑자기 쥐가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을 텐데 이 영상 하나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마지막 약속. 여러분께 약속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자주 쥐가 나거나 이상한 증상이 있으시면 꼭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건강한 다리,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깨 결림 5분 만에 풀어주는 마법의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리에 쥐나지 않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